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냄새 물질 한 10정도를 맡으면서 우리 후각의 특징이 어떤 건지, 어떻게 정보가 우리 후각에 영향을 주는지 그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 맛은 없다, 사과 향만 있다 이 내용을 한 100만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식을 먹을 때 자꾸 이제 미각하고 후각을 구별 못하는 거죠. 미각은 5가지 정도밖에 없다. 후각이 수용체가 400가지여 가지고 수만 가지 냄새를 구별한다. 이렇게 내용을 차근차근 해서 미각이 뭐가 있고 설명을 해도 끝난 다음에 물어보면 결국 뭐 술맛 이렇게 말합니다. 술맛이 있나요? 술향이죠. 술은 쓸맛이 있고 향인데 모든 음식에서 한국인은 특히 거의 냄새에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 그러면 이렇게 냄새를 킁킁거리면서 맡는 스타일이 아니죠. 그래서 와인에 마신다 그러면 입에 넣고 입에서 넘어가는 향을, 그중에 입에서 있다가 입에서 넘어오는 향을 즐기는 거지 미리서 뭐 해봐야 냄새가 잘 안 맡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서양인하고 동양을 비교하면 확실히 탁월하게 한국인들은 먹으면서 느끼는 향에 민감한데 냄새로 따로 맡는 향에 대해서는 훨씬 더 둔감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는 뭐 찌개 탕의 나라에서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푹 끓이면 몇 시간 동안 끓이면 휘발할 수 있는 물질은 대부분 휘발하고 천천히 입안에서 굴려서 넘길 때 나오는 향 정도를 즐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향긋하고 이런 내용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향은 대부분 사실은 이렇게 먹뒤로 넘어가는 들숨일 때 냄새에 관심이 없고 날숨일 때 냄새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이렇게 함유 구조에서 웅퉁불퉁 돼 있고 이면적이 넓어져 있고 여기다가 면적에다가 밀도가 10배 됐으니까 수용체가 170배 정도 많이 들어 있으니까 평균 170배니까 어떤 것은 10,000배 이상 강하게 느끼고 어떤 건 인간이 더 비슷하게 느끼거나 강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개 코 같은 경우는 냄새 구조가 이렇게 지나갈 때 양쪽 코의 냄새의 속도 차이로 해서 돌리면서 방향을 안다 그래요. 우리는 힘들잖아요. 가봐야 알지. 그런데 냄새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고 목 뒤로 넘어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잘. 그러니까 개가 음식은 먹기 전에 맡은 냄새가 냄새인 거고 먹을 때는 똑같은 맛인 거죠. 그냥 입안에서 느끼는 맛은. 그 사람들은 만약에 냄새를 바깥의 냄새 안 맡아도 음식을 통해서 그렇게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데 개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코를 흔들지 않고 다니면 음식을 통해서 느낄 냄새는 없는 거죠. 똑같은 음식이어도. 그래서 그런지 사료를 먹고도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입에서 느끼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 인류는 항상 이걸 입으로 넘어가는 냄새에 관심이 많았다. 왜? 우리는 코로 음식을 탐색하지 않고 뭐든지 입에 한번 넣어보고 냄새를 맡고 살짝 보면서 이걸 먹을지 말지. 항상 음식을 기억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음식의 종류가 가장 넓죠.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런 코에 대한 비밀은 사실 감각에 대한 비밀은 풀려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각은 5가지밖에 없는데 5가지 있으면 5가지 수용체에 있으면 되니까 윤제 5개면 되니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냄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양한데 그렇게 다양하려면 수용체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많은 수용체를 감당하고 있지? 그 비밀을 풀었다 그래서 두 분이 노벨상을 받았죠. 드물게. 그래서 우리 코에 동전 크기만한 지역에 후각세포가 1000만 개가 있다. 그중에 종류가 400가지다. 색깔 같은 경우는 3원색인데 향은 400원 향인 거죠. 맛은 5원미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냄새 물질이 지나가다가 여기에서 닿으면 거기 400종류 중에서 냄새 물질이 사구체에 모이는데 이 개수가 한 5,000개 된다. 5,000개니까 400종이고 1000만 개니까 뭐 한 개가 한 10개 정도 되는 수용체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10개 정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상력이 5,000, 시각 같은 경우는 100만. 그래서 해상력이 되는데 요 뒤에서 그러면 여기 둘에 깜빡 불이 들어올 텐데 불을 보고 어떻게 저게 사과인지 딸기인지 판단한 지각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밝혀지지 않은. 그래서 감각 자체의 비밀은 과학에 풀었는데 어떻게 지각하고 어떻게 우리 정보가 후각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비밀은 별로 밝혀진 바가 없죠. 그래서 후각 성취 종류가 모든 감각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800개였는데 인간은 퇴화되어 가지고 400개 정도 남아 있고요. 작은 쥐도 1000개가 있고 코끼리 같은 건 2000경우가 있죠. 그래서 맛은 5원미고 색은 3원색이고 향은 400원 향이다 그러면
보통 음식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몇 가지 정도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0가지. 과일의 종류가 100가지인가요? 그럼 아니 좀 많은 것 같고 1000가지. 1000가지 이상을 말한 적은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근데 실제 우리 코로 구별할 수 있는 냄새의 종류는 한 1조에서 뭐 10조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향인지는 모르는데 똑같은 제품을 여기에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다른 걸 넣고 한 다음에 이 중에서 어느 게 다른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커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죠. 로스팅을 했는데 이렇게 로스팅, 두 가지 로스팅에 이걸 반반 섞은 것하고 하나만 넣은 것하고 구별하면 다 구별하네 그럼 줄여가지고 그 중에 뭐 20개 중에 하나만 넣고 그걸 구별하게 하라 그러면 할 정도로 그 사람은 10조가 넘겠죠. 커피 하나에 대해서만 해상력으로 치면 이렇게 다양한 식별력이 있다. 근데 사람은 대개 맛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말해줘야 안다. 그때서야. 그래서 만약에 빨간색 시럽에다가 레몬즙을 넣어놓고 이게 무슨 맛입니까? 물어보면 다 아는데 그러면서 끝내 생각 못하는 게 찾아냈던 게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맛에 대한 책을 쓰다가 원래 향에 대한 책이었기 때문에 향의 언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맛은 왜 말로 표현하기 힘들까? 언어라는 게 그 문화의 척도잖아요. 그래서 말로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수록 그 분야가 발달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맛에 대한 표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미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미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단맛은 설탕, 뭐 신맛은 뭐 레몬이나 식초 이렇게 써봐서 그런지 단맛한 머릿속에 느낌이 있고 새콤달콤하다, 쌉싸름하다 온갖 표현이 더 훨씬 많은데 향에 대해서는 사과인지 딸기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사과 맛을 어떻게 풍미하라 그러면 막걸리 맛이 있는데 막걸리 맛을 외국인한테 설명하라 그러면 아무 말도 저부터 다 사실 꺼내기 힘들 겁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그 향을 구성하는 향기 물질을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뭐하고 뭐가 섞인 느낌인데 라고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향기에 대한 물질이 혹시 향의 단어로 쓰지 않을까. 실제로 음식의 다양한 맛은 오미밖에 없고 향에 의한 거고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향기 물질의 조합인 거죠. 그래서는 사실은 사과 맛은 없고 사과에는 단맛, 신맛이 있고 사과 향이 있는데 사과 향도 사실 사과 독특한 고유의 향은 없는 거죠. 그냥 이런 향기 물질이 어떤 종류가 많이 조합돼서 돼 있는 레시피만 있는 거죠. 그러면 향기 물질을 다뤄봐야지 향을 이해할 텐데 그냥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스파이스라는 책을 봤는데 이 책에서는 신나말데하이드, 리나롤, 유제놀 해갖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럼 사실 계피 같은 경우 신나말데하이드 설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신나말데하이드 말하는 순간 갑자기 이게 뭐지? 더 오히려 이상해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이런 냄새를 한번 직접 맡아보면 어떨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냄새가 또 굉장히 진한 편이어가지고요. 옆으로 하시고 뒤로 옆으로 맡고 옆으로 하시면 맡아보시면 뒤쪽으로 하셨나요? 넘겨주셔야 돼요. 한 줄에 한 분만 갖고 있어야 되고요. 뒤로 넘겨주셔야지 뒤쪽 맡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계피를 말하는데 뭐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신나말데하이드 느낌이 강하고 어떤 약하고 이렇게 말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이 향기 물질을 안 따라보니까 전혀 표현이 안 돼가지고 계피에서 그러면 실론 시나모하고 카시오 시나미가 뭔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표현하라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여기는 왜 그렇게 해서 향기 물질 해보면 좋을 텐데 실제로 향기 같은 경우는 기계로 분석하면 다 나오죠. 그래서 기계로 정말 워낙 분석기가 좋으니까 옛날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놈을 추가해야 될 건데 그냥 이만큼만 넣으면 쫙 분석해서 어떤 피크가 나와서 얼만큼 들어있고 어떤 특징이 있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향이 좀 어려운 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역치죠. 향기 물질의 양은 알 수가 있는데 이 향이 양 많지만 냄새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요 놈은 냄새는 별로 없지만 기여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냄새 물질별로 그 효과가 100만 배 이상 차이 나가지고 양은 의미가 없고 그게 강도에 의해서
역치를 곱해서 기여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지금은 어떤 물질을 넣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쭈쭈쭈 이런 물질이 나오고 여기에 어떤 물질이 많은지는 금방 해볼 수 있고 소팅해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선의가 있다 그러면 냄새별로 역치를 곱해가지고 함량하고 역치를 곱하면 기여도를 곱해가지고 냄새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향을 분석하려면 최소한 역치를 계산해서 기여도를 분석을 해봐야지 분석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탄올 같은 경우는 리터당 100mg 이게 향기 물질 되면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100만, 1000억 이렇게 강한 물질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맥주, 필스 맥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4%인데 기여도는 1600, 다마세논이 이것에 비해서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100만 배 작은데 기여도는 거의 3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돼서 그러면은 알코올 냄새는 알겠고 다마세논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중요한 냄새 물질별로.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수를 분석해 봤는데 중국수를 분석한 내용이 향을 분석해 1300 정도 나왔답니다. 1300 정도 나왔다는 순간 우리는 딱 뭐죠? 포기. 어떻게 1400 정도를 다 맡아보고 공부를 하고 조합을 해봐. 근데 역치하고 농도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80%가 에틸 헥사노이트야. 그러면은 한 2개만 맡아보면 냄새가 대충 짐작이 되겠는데? 그러면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한 명은 다 7개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만. 네. 그래서 이 냄새를 맡아보더니 어떤 사람은 불쾌하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실 거고 그래서 바로 소주에 타서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무슨 느낌 나세요? 네. 중국술 냄새 특유의 냄새가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중국술에 네. 이거 쓰시고 받을게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를 못 맡아서 네. 네. 상관없고요. 근데 10개라서 뭐 그렇게까지 뭐 1000만 하실 겁니다. 그렇긴 해도. 자, 중국술 같은 경우는 이 대표적인 향기 물질로 이것은 장향, 농향, 청향 이런 식으로 술을 분류하고 농향의 대표적인 향기 물질이 에틸 헥사노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 함량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함량을 알 수가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표현이 더 믿을만 하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리나롤이 56%가 되는데 리나롤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럼 어때? 자기가 알고 있는 천연물에 비유해 주면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식품이 과학적으로 한다 그러면 국물할 때 보면 항상 염도를 재봐라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국물 요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국물의 소금 농도를 재면은 보통 0.9%입니다. 전후. 학교 급식할 때 0.8을 맞춰라고 하고 계시고 소금 줄이기 위해서. 근데 0.8이 넘어가서 0.7이 되면 약한 편이 되고 0.6 이하가 되면 거의 못 먹습니다. 맛없다고. 소금 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재봤는데 0.6인데 안 싱거워. 이야, 이거 대박인 거죠. 이 국물을 기술을 갖고 나트륨 저감하라 30% 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1.5인데 먹을만해. 안 짜. 왜 그러지? 그렇게 아는 거다고 혀로 봤을 때는 그냥 국물이 괜찮네. 딱 끝날 게 재보고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거죠. 보통 0.9가 되니까 그냥 그러네. 역시 그 정도네 된 건데 차이가 나면은 완전히 새로운 발견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맛 같은 경우도 감각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그 음료 같은 경우는 기준 당도가 있어요. 3도가 있고. 그래서 혀보다는 사실은 그 숫자가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맞추는 게 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향기 물질을 알면 조금 후각을 이해하고 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 향기 물질은 누가 쓰고 있느냐? 조향사만 쓰고 있는 거죠. 사과향 만든다 그러면 사과향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물질이 있네. 근데 그대로 똑같이 넣으면 비용이 더 비싸고 못 써요. 그 중에서 핵심 물질만 골라서 비율대로 넣어주고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색깔, 삼원색 가지고 색깔을 만들듯이
천 가지 물질 가지고 원하는 향을 만들고 있는 조향사만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장벽이 뭐냐? 너무 많아요. 식품이 11,000종. 조향사가 쓸 수 있는 건 한 2,500종. 그래서 야 조향사도 조향사가 되는데 5년 걸린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향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향기 물질은 3%가 안 됩니다. 100가지를 분석해도 그중에 3% 정도만 사실 의미가 있지 나머지 건 대부분 거의 치여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럼 핵심 물질만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냄새를 가지고 맡아보다 뭘 할 수가 있냐 그러면 역치와 포화도 그 다음에 심리적인 정보의 효과 그래서 과연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가 따로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지금 두 가지 냄새를 맡으시면서 상당히 냄새가 진한 편이죠. 근데 사실은 진하다고 느끼면 안 되고요. 왜 이렇게 약하지라고 느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 식품에는 100만 분의 1 단위로 들어있어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그러니까 이런 향을 갖다가 조합해서 향을 만들 때 이런 향기 물질의 양이 10%, 용매가 90% 있는 걸 갖다 놓고 요걸 음료에 넣을 때 0.1%를 넣어요. 그러니까 향기 물질의 총량이 1000분의 1이 아니라 10,000분의 1이고 10,000분의 1이 열종이면 10만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0만 분의 1이 아니라 100만 분의 1 이하가 대부분이에요. 그중에 약한 편이 그런 거고. 그럼 100만 분의 1이니까 이건 거의 100%짜리거나 90%짜리. 너무 진한 경우는 조금 희석을 해. 100배까지 희석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식품에 있는 것보다 10,000배나 강한데 여러분은 아, 좀 독하네? 라고 느끼지. 진짜로 만약에 그 음식에서 먹던 향이 10,000배나 강하면 머리가 터지겠죠. 실제로 향은 뭐냐? 자, 냄새가 진한 걸 희석하면 제일 진하고 약할 때 느껴지고 이렇게 기대하겠지만 전혀 이거 아니고요. 여기 어떤 물질은 희석하면 그대로 팍 꼬꾸라져서 약해져 버리고 어떤 건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희석해도 향이 충분히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 물질은 굉장히 적은 양이 느껴지기 시작하다가 점점 효과가 약해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이상은 못 느끼는 거죠. 거의 잘. 그래서 포화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화도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수용체 개수가 일정하니까 비어있다 그러면 하나가 들어가서 어디나 걸려서 잘 느껴질 텐데 수용체가 차고 나면 더 이상 세게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향기 물질은 휘발돼서 개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포화가 잘 된다. 그래서 이따가 맡아볼 수도 있을 건데 베타 다마세논 같은 경우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100만, 1000만, 1억 배를 해석해도 냄새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향을 진하게 맡았는데 손을 씻으면 약해진 것 같은데 맡으면 또 나. 그게 아무리 희석해도 코에서 느끼는 게 감도가 높아지면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역치와 포도가 있어서 사실 향을 이해하기 힘들다. 아니면 역치 포도가 없으면 그냥 분석해서 양 많은 순으로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딱 쓰면 좋을 텐데 그거 안 되고 역치를 고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향기 물질의 조향에서 진짜 어려운 건 뭐냐 그러면 이 400종이 되다 보니까 모양이 사실 크지도 않거든요. 그 수용체로 구별해야 되니까 딱 이 물질이 여기만 결합하면 쉬울 텐데 그렇지가 않고요. 동시에 여러 군데를 건드려줍니다. 대체로 분자가 커질수록 형태가 다양할수록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결합해서 다양한 형태로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다양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만물질 같은 경우는 비교적 물론 영향을 주긴 하지만 단맛 따로 움직이고 짠맛 따로 하니까 짠맛 높이고 싶으면 소금 더 넣으면 되고 신맛 높이려면 식초 더 넣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조색, 조미사는 없죠. 조색사도 없고 해보면 되니까. 근데 조향사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한 가지 물질이 여러 군데를 건드려요. 수용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도 결합하고 이렇게도 결합하고 이렇게도 결합하고 해가지고 이 한 물질이 수용체를 여기 결합하고 여기 결합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다 대부분이 건드려 버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도 뭐냐 그러면 두 개를 합했을 때 이 두 가지 물질을 합했으면 평균이 나서 이 중간 없고 중간이면 좋을 텐데 그걸 예측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조향사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조합의 경험을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지 이게 뭐 하나를 건들면 이렇게 풍선 누르듯이 움직여가지고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냄새 물질이 왔다. 그럼 여기가 해상력이 얼마나 그랬죠? 5,000개. 그러니까 5,000개니까 별거 없죠. 뭐 한 50개 곱하기 100개인가요? 100개만 있으면 5,000개 되니까 별거 아닌데 불이 들어오면 한 가지 냄새 물질이 들어오면 한 군데 불이 켜지면 좋을 텐데 이렇게 후각 수용체 이만큼을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여기 이렇게 냄새 물질로 불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농도로 보면은 농도에 따라서 이거나 포화대가 됐는지 농도가 진해져도 고작 10배 정도 갖고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건 비슷했던 것 같은데 여기만 강조되고 어떤 느낌이 새로 출현하기도 하고 옮겨지기도 하고 한 가지 물질이 농도만 달라졌는데도 그 향의 느낌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골 때리는 게 한 군데마다 불이 질러지면 따로따로 움직여서 원하는 부분만 딱딱딱 넣으면 될 텐데 동시에 불이 들어오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여기는 불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만 불이 들어오는 그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향기 물질의 냄새는 자, 더하기 효과가 있고 갑자기 시너지가 있고 억제해서 되는 게 있고 이게 덮어서 그냥 그 진해지기만 해지지 그 특징이 없어지는 것도 있죠. 제일 골 때리는 게 억제의 역할이 30%입니다. 이게 자극의 효과가 70%고. 그러니까 냄새 물질이 여기에 결합하면 딱 온이 돼야 딱 정확하게 결합하면 온이 될 텐데 여기 위에 덮기만 하고 온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얘가 온을 시켜야 할 자리에 다른 게 없었으면 다른 게 들어와서 딱 결합할 수 있는데 얘가 들어가서 자리만 차지하고 얘가 다른 걸 결합을 못하게 해서 오히려 이 느낌을 사라지게 만드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향사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냄새 물질을 자극하는 물질을 찾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지워서 불이 안 켜지게 하는 물질을 넣어줘야지 딱 그 느낌이 날 수 있는 거지. 복합계 해서 자극을 주면은 해결될 것이다. 조합을 바꿔보면 될 것이다. 모든 향기 물질 찾아내면 될 것이다. 이건 좀 아니죠. 그래서 냄새라고 하는 것은 합해지면 똑같죠. 색을 합하면 하얘지고 물감을 섞으면 까매지고 어떠한 냄새 물질이든 독특한 냄새 물질을 강도를 맞춰가지고 30개를 섞어 놓으면 똑같은 냄새, 알 수 없는 냄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커피 10종을 높여놓고 막 했어. 10잔을 딱 섞어봐. 맛이 10잔의 맛이 다 나는 게 아니라 섞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맛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 물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용체를 한 가지 자극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자극한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물질은 딱 한 가지 분자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자인데 그 느낌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냄새 물질 맡아보면서 자, 이 느낌이 뭔 느낌인지 한번 달달한 느낌이고 뭐 제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 안 되죠. 선입견에 의해서 이렇게 자, 무슨 느낌 나세요? 자, 무슨 냄새가 느껴지신다? 코코넛 느낌도 나고 지방 느낌도 나고 크림도 느낌도 나고 달달한 느낌도 나고 과일 같기도 하고 복숭아 같기도 하고 근데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복숭아 같은 복숭아는 없어요. 그럼 조향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느낌을 지우고 복숭아만 살려야 돼요. 그게 조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물질인데 복숭아는 당연히 수십 가지 냄새로 있을 건데 뭔 복숭아를 맡던 여러분 다 복숭아로 느껴요. 근데 이건 딱 복숭아를 구성한 가장 복숭아 특징이 있는 냄새 물질인데 복숭아라고 복숭아 해가지고 뭘 섞어서 복숭아를 줄여서 적당한 복숭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복숭아를 끌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숭아를 만들어야 돼.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 더 맡아볼까요? 이게 가공식품에서 가장 흔한 냄새입니다. 식품 가열하고 뭐 만들어 놓은 식품 보면은 이 냄새 물질이 제일 많아요. 근데 따로 이 정도 하는 물질을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낯설죠 좀. 낯설다고 보기에는 뭔가 복잡하죠 냄새가.
자, 무슨 느낌 나세요? 토마토, 양파, 시즈닝, 조미료, 육수, 뭐 그러저러한 냄새. 그러니까 왜 감자가 모든 요리에 어울리는지 아시겠죠? 공통적인 냄새라서. 근데 이것보다 더 감자 같은 감자는 없습니다. 이 냄새로부터 여러분은 감자를 만들어야 돼. 그냥 그럴듯한 감자를. 근데 감자는 향이 수십 가지 되어 있는데 어떠한 감자를 맡든 다 감자야. 근데 그걸 구성하는 가장 감자 같은 냄새는 완전히 복잡하죠. 어떻게 튈지 모르죠. 누가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다가 감자나 그러면 감자 냄새도 나네.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지각하냐를 이해하는 거죠. 제일 어려운 자 중에 하나가 지각하냐가.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는데 그 불을 보고 나서 이게 사과인지 딸기인지. 모든 감각의 기본 원리는 똑같죠. 센서가 있고 센서가 어떤 수용체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고 그 수용체가 연결돼서 뇌에서 해석이 되는 건데, 근데 뭐 우리가 처음 봐서 이거 어렵다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을 껌이죠. 뭐 병아리 감별도 하고 인지표도 감별하는데 경험이 쌓이고 위기만 닥치면 이 냄새 가지고 뭐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전혀 이런 걸로 느끼게 해도 색으로 보여줘도 여러분은 코가 마비되고 음식을 볼 때 이런 눈에서 머리에서 불이 딱딱 들어오면 오 이거 맛있겠는데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혀에다가 수용체 붙여가지고 시각세포 붙여놔도 혀의 자극으로 정말 급하면, 평소엔 답답해서 안 쓰지만 없으면. 근데 후각 같은 경우는 이 감각의 빙면은 풀렸지만 뒤로 가면은 시각은 풀렸는데 감각 여기서 사라져 버리니까 연구를 할 방법이 없죠. 우리 뇌의 0.1% 차지하지 않고 안에 들어 있고 워낙 면적이 작고 신호가 사라져 버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걸 한 장씩 해보셨나요, 이거? 지난번에? 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뇌에 예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억, 예측, 감정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 후각의 지각을 풀려고 했던 게 맛을 해보니 아무리 봐도 물질 과학은 해석이 안 되고 감각으로 해석이 안 되고 지각을 모르고서야. 그러니까 제가 했던 질문은 들었던 질문은 뭐였냐 그러면 어떻게 김밥, 그럼 김 들어있고 밥 들어있고 단무지 있고 시금치 다 있는데 어떻게 김밥의 맛과 김의 맛과 밥의 맛과 이것을 따로따로 같이 맛을 볼 수 있느냐, 구별해서. 따로 있으니까 따로. 근데 향기 물질 봐서는 똑같은데 비율만 다른데. 그래서 그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같은 질문이 뭐냐, 음악을 들었을 때 스피커는 하나인데 스피커 하나에서 한 파장밖에 없는데 그 한 파장에 나온 소리에서 어떻게 우리는 사람 목소리와 피아노 목소리와 바이올린 소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 똑같은 질문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감각은 같은 원리가 아닐까? 근데 우리 뇌에서 제일 많이 연구되어 있는 게 시각이죠. 시각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원래는 후각에 출발한 감각일 텐데, 그래서 같은 원리일까 아닐까 하고 연구를 해본 게 그 책이었죠. 옛날에 쓴 책이.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보통 교육할 때 딱 두 가지 현상, 맹점과 중심화 현상 두 가지만 보면 대충 답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일반인한테 설명할 때 두 가지 설명을 합니다. 맹점하고 중심화. 맹점화는 어떻게? 우리의 초점이 다 모인다. 그죠? 맹점은 불행하게도 문해 같은 건 이렇게 맞게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거꾸로 돼 있으니까 핏줄과 신경이 나가는 것이 센서가 없다. 그래서 제가 서양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서양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온갖 시각에 대한 뭐 좋은 표현이 있지만 다 확인을 안 하는데 걔들은 밤에 보는 생체가 1억 2천만 개, 낮에 보는 게 150만 개, 대부분은 중심화 정액이 있고 여기는 조금만 있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딱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출발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벗어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하면 여기만 선명하게 보이고 여기는 안 보이고 핏줄 있고 해가지고 개미 한 마리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딱 동접했을 때 이만큼만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뿌여야 되는데 왜 뿌옇지 않죠? 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시각을 아는 거지 아니면 틀린 거죠. 생물학적으로 그러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중심화가 이만큼하고 이만큼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다 뿌여야 되는데 눈에 들어간 정보량이 100만 화소밖에 안 되는데 90만 화소가 요만큼에 있는데 10만 화소밖에 안 된 걸로 어떻게 이렇게 맑은 세상을 보지? 요 답변을 하기 전에 시각을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제가 해보는 첫 번째가 맹점이 있다는 보통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 다 있으시죠? 모자라시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반을 접어서 오른 눈을 가리고 왼 눈으로 여기 1번을 쳐다봅니다. 반드시 넣고. 그러다가 쓱 다가가다 보면 갑자기 이 정도 선은 여기 되면 갑자기 하트가 사라진 느낌이 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눈을 가리고 왼 눈 앞에 여기 십자가를 놓고 이 정도의 천천히 다가가다 보면 갑자기 하트를 보면 안 되고요. 십자가 그만 보고 있으면 갑자기 하트가 사라진 느낌이 나는 부분. 그게 맹점이에요. 다 되셨어요? 자, 했으면 1번 하셨으면 뭘 하냐? 2번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2번이 중요하죠. 이제 이거 실험입니다. 자, 2번이 되면 어떻게 되죠? 쓱 까만 게 이어집니다. 자, 그럼 3번을 하게 되면은 자, 1번 자, 까만 거 반, 회색 반. 2번 까만색 3분의 1, 회색 3분의 2. 까만색 회색 3분의 2. 까만색은 아예 없고 회색만 3분의 2. 자, 자기는 1번 반반이다. 까만색, 회색 반반이다. 아예 성공 못 하셨군요. 아직 못 보시고 계시군요. 맹점을 갖다 지금 실험을 자기 눈을 너무 믿고 지금 따라 안 하시고. 자, 오른 눈을 가리고 분명합니다. 자, 아예 안 되시는 분. 반절은 돼야 되는데 다 안 되세요? 맹점이 다 지금 없으시단 말이에요? 맹점 없는 그 흰인류? 자, 맹점. 자, 오른 눈을 가리고 왼 눈으로 여기 십자가 1번 위치 십자가를 본다. 천천히 그만 쳐다보면 다가간다. 다가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왼쪽에 있는 하트가 사라진 느낌이 난다. 저는 여기. 자, 그러면 자, 3번은 어떻게 보이세요? 자, 1번 반반으로 보인다. 2번 회색이 더 크게 보이고 까만색이 작게 보인다. 3번 까만색이 아예 없다. 그런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맹점은 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다 눈이 다른 거죠. 맹점 처리 부분이. 그럼 4번은 뻔하죠.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된다? 자, 빨간색은 사라지고 파란색이 나타나는데 자, 파란색이 두 줄로 보인다. 세 줄로 보인다. 역시 다르죠. 같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같은데. 자, 5번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글자가 지워지고 뭐 이건 죄악 다르든 그림도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잘 그립니다. 제가 알아서. 제를 경리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6번. 라마찬드라는 두레시넘실에서 이걸 따라서 하다가 갑자기 와, 이게 뭐지? 이게 뭐냐 이거. 자, 1번 십자가로 보인다. 2번 부분적인 이렇게 보인다. 3번은 길자 정도로 한쪽만 보인다. 자, 1번이신 분 십자가 다 보이신다. 2번 3번 조금만 보인다. 이렇게 다릅니다. 자기도 이 거리하고 크기에 따르면 좀 달라지겠죠. 다 이게 어떻게 보일지.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맹점 데이터가 없다. 어떻게 한다? 채워놓고 봐야 되겠다. 그럼 채우는 엔진 작동해서 채웠어요. 채우려다 보니까 이 자리가 부자연스러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죠? 멀쩡한 부분을 딱 옮겨가지고 가장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줘요. 처리를 해놓고 자기가 봐. 근데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저희 무의식은 저희 의식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 안 들어요. 학생들한테 맹점 그러면 공부했다는 옛날에 온라인 수업할 때 한번 과제로 한번 만들어봤더니 이걸 만들 것 같더라고요. 오, 잘했는데? 맹점은 이만하는데 머리, 발 다 없애버려. 깔끔하게. 그래서 아까 맹점 어떻게 한다? 채워놓고 본다. 중심화 이만큼밖에 못 든다. 그래서 눈동자가 쉬지 않고 움직인다. 그런데도 세상은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내가 직접 눈동자를 흔들면 마구 흔들린다. 그죠? 따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면 까만 점이 몇 개 있죠? 눈동자를 딱 가만히 고정하고 있으면 왜 그런 거죠? 몇 개 보이시죠? 몇 개 보이시죠? 똑같은 그림인데 결국 사람 우리가 아까 말한 맹점 중심화로 보면 이만밖에 섞여 못 보이니까 여기만 선명하게 보는 거죠. 여기만 선명하게 보고 여기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연결하는 건 뭐예요? 그냥 점이 있다. 여기는 당연히 못 그리지.
보지를 못하는데.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빨간색은 또 있다는 정도는 보여. 아, 똑같은 거지 라고 똑같이 카피해놓고 본다고 봐요. 실제로 똑같은 상태를 못 보고 있는데 자기가 있다고 본다고 그려놓고 보는 거지 뭐. 그래서 사실 중심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그런데 뇌는 사실 1%의 시각 가지고 99%를 채워넣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 여기만 뚫어지게 한번 봐보십시오. 뚫어지게 본지 한번 제가 다 알아요. 뚫어지게 본지 안 본지.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제가 이상한 그림을 넣고 왼쪽 확인하면 제가 다시 정상 그림 넣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기이하게 보이죠. 왜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여기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여기를 보기는 보는데 점 몇 개만 찍어서 보고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그려야 되니까 지가 이상하게 그려놓고 지가 놀려. 뭐야 그러면서. 그래서 생물학적 기반으로 차근차근 이해해가면 생각보다 많이 답이 나오더라. 그래서 후각은 얼마나 놓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소리의 90%는 청각에서 온 게 아니라 뇌에서 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웅 소리가 나는데 그걸 갖다가 뇌에서 무시하고 재생하지 않으면 못 듣는 거고 이걸 만들어주면 듣는 거고. 따듬고 정보를 채워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점만 채운다고 생각하는데 맹점 만약에 안암 수술해가지고 그만큼 맹점이 커지면 딱 하루만 지나도 갑자기 보면 하얗게 보여. 오, 내 눈이 돌아왔어? 이렇게 새가 날아가다가 여기 지나가면 사라지다가 다시 나타나는. 자기가 이 모든 게 뇌가 그린 거라서 나머지 부분은 시각에 의존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없는 부분은 짐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그렸는데 좀 더 커지면 정상적인 신호가 안 들어오네 그 순간에 맹점 채우는 여기가 넓혀요. 그래서 여기를 딱 말짱하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지. 자연스럽긴 한데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고 반명인 사람이 있습니다. 시각의 반쪽이 망해가지고 없으면 안 보면 될 텐데 오른쪽은 그려버려. 그러니까 이쪽 사람 있을 때부터는 봐야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실제하고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눈이 멀었는데 눈이 안 멀었다고 생각해. 다 보이니까. 근데 가면 넘어지고 부닥치지 뭐. 그래서 시각은 전적으로 뇌가 그린 거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그린 그림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꿈이라고 하는 거죠. 의식과 운동이 연결돼서 여러분도 지금도 끊임없이 눈동자, 렘수면 뭐죠?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을 때 꿈을 보고 있는 거죠. 상영이 되고. 그러면 시각은 뭐죠? 감각하고 일치하는 꿈. 환각은 뭐겠죠? 의식은 말짱한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려버리는 게 환각이죠. 언제든지 환각, 환청, 환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은 내가 만든 거다. 원래는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는 게 사기예요. 빛의 흡수기 때문에 조명에 따라 다 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이의 색깔이 변하는 게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냥 화이트 밸런스 맞춰가지고 흰색으로 봐요. 색은 지가 만드는데 보정해서 만들어. 그래서 AB가 똑같은 색깔입니다. 위에는 빛이 보이니까 어두운데 밝게 보이고 이건 밝은데 어떻게 생각해서 부정한 거예요. 안 믿기시죠? 손가락으로 가려보세요. 그 부분을. 그죠? 자, 해봤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눈이 보정했다. 똑같은 착시입니다. AB 똑같은 색깔이에요. 가려보세요. 보정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가 위에는 길게 보이고 작게 보인다는 착시를 이용해서 만든 거라서 다리를 딱 옮겨놓으면 뒤집어졌네. 그 순간에 딱 똑같이 봐요. 그런 착시가 너무 많죠. AB 색깔 보정. 자, 여기 AB 똑같은 밝기예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미술가들이 그림을 환하게 보이는 착시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시각은 사실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신봉사가 심청이 봤다고 눈 뜨면은 가만히 놔두면 우울증 걸려 자살합니다. 정보가 불안정해서 실제로. 그래서 시각은 감각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다 어떻게 보이죠? 사람 얼굴로 보이죠. 왜? 우리 뇌에는 얼굴 보는 뇌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굴 보는 뇌가 망가져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인지 알고 코 말짱하게 보이고 알지만 누구 얼굴인지를 몰라요. 사람 얼굴이 너무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보고 개 보고 모르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얼굴 보는 데가 있으니까 항상 이걸 얼굴로 보려고 노력하니까 얼굴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할 때는 이렇게 공간을 보는 데 따로 있고 물건을 보는 데 따로 있고 얼굴 보는 데 따로 있고 심지어 어떤 데까지 있냐 그러면 동물을 보는 데가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딱 봐서 처음 보는 동물도 움직이면 저 동물은 이상한 처음 보는 동물 움직이네 하고 보는데 그 사람은 움직이는 물건이야. 식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뇌, 1000개의 뇌가 아니라 10,000개의 뇌가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그걸 조합을 해서 알고 있는 거지 뭐 보자마자 한 번에 되는 건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면서 뭐 파인애플 사기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보는 거지 뭐. 그래서 오히려 아까 감자 만약에 그림자를 비쳤다 그러면 그림자에 따라서 뭐 온갖 가 상상을 하는데 그림자는 그렇죠. 정보가 부족하니까. 근데 손을 보면 얘도 손, 얘도 손, 얘도 손 항등성. 감자는 우리가 안고 있는 감자에 똑같은 일치되면은 이런 감자 저런 감자 똑같은 감자고 감자의 단편을 봤더니 얘가 요건지 칼인지 날인지 수도인지 뭔지 약간 그 온갖 다양한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 경우 오히려 냄새가 더 다양하죠. 하나 더 맡아볼까요? 12번. 아까 이게 초강력한 100만 배를 희석해도 냄새가 난다는 그 물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사람들이 다 왜 제가 막 교육 48점으로 한 3시간 정도 교육하면은 안 정도 맡아보는데요. 자, 이 물질 갖고는 워낙 얼굴이 다양해가지고 일부러 30명 있으면 30명한테 물어봅니다. 10명한테 물어보고. 자, 다른 말 해야 된다. 인정받을 수 있게. 그럼 이제 30명이 다른 말을 해요. 무슨 느낌 나세요? 그러면 30명이 다른. 이 물질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디에나 있는 냄새예요. 어디에나 있는 냄새. 왜냐하면 베타카로틴이 불에서 나는 냄새라서 어디에나 있는데 단독으로 이렇게 맡아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조각을 보고 연상할지를 모르지. 어떤 사람은 고추장 막 풀라 그럴 때 위에 난 냄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자, 여러분 대충 한번 생각나는 대로 목캔디. 원래 캔디는 없어요. 사탕이 자연물을 갖고 이게 좋습니다. 뭐 치약도 냄새가 원래는 없고 뭐 비누에도 냄새가 없고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원래 보통 향을 가향하지 않은 걸로 감초, 인삼, 네, 인삼 냄새. 자, 그 나오시는데 온갖 게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아까 뭐든지 다 맞고 아까 커피의 주향기 물질이고 맥주의 주향기 물질이고 얘가 그다음에 담배의 주향기 물질도 되고 뭐 이게 원래는 다마스커스 장미. 옛날에는 비싸고 좋은 것부터 연구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장미에서 발견된 냄새라서 뭐 꽃향기도 되고 이게 과일 냄새도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해가지고 한 명씩 물어보면 그 말하면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무한한 경쟁이고요. 살아넘어간 게 오고 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후각이 필요하다 그러면 유난히 후각 필요라고 그러는데 모든 감각이 필요하지 후각은 뜻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각이 필요가 있고 유난히 또 후각 필요라고 말하는 것은 항구에 가서 냄새를 맡았더니 체면에 생선 비린내 때문에 아무 냄새가 안 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비린내가 안 나고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해. 이걸 후각이 필요라고 말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필요해진 게 아니라 뇌에서 누른 거예요. 됐어, 그만해.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이렇게 눌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당연히 전달하는 기능이 아니라요. 경쟁하고 통합해서 의미 있는 신호로 조합을 해서 보내주는 기관이지 반응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후각 같은 것이 적극적으로 경쟁을 해서 똑같은 냄새가 올라온 순간 습관적으로도 뭐가고 그 순간에 가기 전에 이미 눌러가지고 못 느끼기도 할 수 있어요. 코에서, 뇌에서. 뭐 하여간 그렇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만 설명드리고 호불호, 감정에 대해서 이거 한번 맡아볼까요? 이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호불호가 가리시더라고요. 자꾸 제가 먼저 보여주네요. 안 보여줘야지 훨씬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데. 자, 냄새를 맡아보시고, 자, 호흡 불호만 해보죠. 뭐. 무슨 냄새인지는 말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
자, 맡아보니까 냄새가 좋더라. 좋더라. 싫더라. 왜요? 네? 익숙하지 않은 냄새라서요. 근데 이걸 갔더니 딱 그날 들어오신 두 분인데 한 분은 너무 좋아해. 홍천에서 오신 분인데 이거 나면은 그 송이버섯, 돈 냄새. 와, 신선한 송이버섯, 느타리버섯이랑 너무 좋아하셔. 딱 그거라 그러면서. 한 분은 뭐라 그러냐? 자기 양조장 하는데 양조장 뒤에 가면 폐수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나는 썩은 곰팡이 냄새. 맞죠? 흙냄새 나시죠? 흙냄새 나고 곰팡이, 아니 버섯이 곰팡이지 뭐. 그래가지고 두 분이 완벽하게 서로 하나 냄새를 갖고 호불호가 나누시는 거 있었고. 그러니까 냄새 물질이 분명히 하나 가지 물질인데 흙냄새는 왜 나죠? 흙에는 흙냄새 안 납니다. 앞으로 지오스미나 에틸펜초로 같은 냄새 물질이 나는 냄새지 흙 자체의 냄새가 났으면 여러분 흙에 가는 순간 숨 막혀 죽어야지. 절대로 흙냄새는 없어요.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아니다. 40초만까지 해봐야 되는데 에이 주는 게 줘버려 그냥 바로 연달아서 여기까지만 드리고 자 냄새 어떠세요? 자 좋다 싫다 왜요? 아 이분들이 요즘 키로에 10,000원 돼가지고 돈 주고도 사먹 그게 옛날 같았으면은 중국 가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외고 한다 그랬고 뭐 향채 구이상차에는 배워갔는데 요즘은 거꾸로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쌀국수에서 요즘은 그거 심리하면은 쌀국수에서 이거 따로 안 넣으면은 쌀국수 같지 않다고 일부러 넣어서 막 비싼 거 없다 그러면 더 비싸 더 달라 그러고 1,000원어치 팔면 안 되냐라고 기어이 더 넣어. 옛날에는 중국 갔을 때는 그 개념이 벌써 불신의 나라에 가서 이상한 못못한 냄새 나니까 그거에 대한 불호가 비누 냄새 난다고 토하려고 그랬었고. 자, 이게 커피에서 그 가장 이치로 알려져 있는 빈피라진. 그러니까 커피에서 이 냄새가 나면 커피 값이 갑자기 폭락합니다. 이게 벌레가 커피를 먹으면 그 안에서 저거 이소프로필 피라진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노트가 무슨 냄새죠? 무슨 냄새? 인삼빨로. 이렇게 막 앞에 미리 충분히 세뇌하고 나면은 아 완두콩 냄새, 생감자 껍질 냄새 이렇게 막 나가다가 혹시 인삼 냄새 안 나세요? 그럼 그때서야 아, 칡 냄새 안 나세요? 그럼 그때서야 와. 똑같은 인삼 냄새가 한국인은 그 냄새 안 맡으면은 인삼의 약효하고 이 냄새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 건데 이 냄새만 나면 약발을 느끼는 거고 한국인은 외국인은 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으니 인삼을 떠올릴 리가 없고 그냥 갑자기 로스팅한 커피에서 풋내가 나는데 그 냄새가 전혀 안 바란스하죠. 맥락에 전혀 안 맞는 이치가 나니까 튀는 이상한 풋내가 아직도 그럼 덜 볶아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냄새가 돼서 냄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정보 향이라고 하는 게 힌트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인식이 바꿔지면서 그때 구성이 돼서 그 냄새가 피어오르죠. 사소한 거에서. 그러니까 냄새 자체가 존재해서 딱 느낀다기보다는 우리 뇌가 구성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비린내 의미라든가 이런 거 하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조금 오늘 시간 모자랐고요. 제가 시간 조정 못해서 맛은 뇌가 그린 풍경이다. 제가 맛의 원리라도 책에 써놓은 제일 좋아하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PDF로 파일 들어있는데 보시면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